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또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분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나는 주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주식 잘 모른다.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 나는 이 약간 이렇게 짠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끼고, 아니면 신용카드 좋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포인트 쫙쫙 이렇게 요긴하게 써먹고 요런 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어, 김현준 대표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하지만 나도 알차게 돈을 이렇게 모으고 벌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투자에 어떤 정해진 답은 없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만 넣고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정석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보죠. 그게 제가 하는 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막 절약을 막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짠테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살래 하는 편이긴 해요.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분의 이제 자제분께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대요. 근데, 어, 그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이제 모으면 그거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합법적인 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제분한테 좋은 아이템을 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짠테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무슨 짠테크였냐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얻기가 어려운 아이템은 비싸게 거래가 될 거고, 당연히.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쉽게 쉽게 구하니까, 헐값에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건 뭐였냐면, 특정 절대 가격 이하로 내려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의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돈으로 1,000원, 미국 돈으로 1달러도 안 되는 정말 소소한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실제로 1,000원짜리인지, 9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 만 원, 10만 원, 100만 원짜리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이게 중고에서 거래되는 거지만 한 70%, 80% 가격까지는 내가 사도 돼.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1,0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형성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1,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주식으로 말하면 동전주 같은 아이템들만 헐값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의 수익률이 막 몇 배씩 난다는 거야. 실제로는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300원에 거래되고 이러는 거예요. 또는 200원에 거래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를 모으면 사실은 이 로블록스 세계에서의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근데 논하는 장사지. 아무것도 그걸 안 건드리니까. 이게 일단 하나 얘기였고요. 또 하나 얘기는 여러분이 로블록스는 이제 안 해보셨겠지만 당근 요새 이름이 당근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근마켓 거래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중고 거래죠. 근데 이분은 요 중고 거래에서도 그런 잔머리, 짠테크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해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분은 골프채를 거래하는 걸 좋아한대요. 실제로 골프도 치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골프채를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사실은 골프채라고 하는 게 브랜드가 막 있고,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골프 조금 치니까 들어본 걸로 예를 들면 뭐, 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뭐 마루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랜드 안에서도 뭐 드라이버가 있고 뭐 아이언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탄도가 어떻고 무슨 뭐 이거는 뭐 몇 년식이고 막 이런 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 매니아들은 이게 쪼끔의 뭔가 자기한테 자기 실력을 가꿀 생각은 안 하고 '요 채를 쪼끔 어떻게 바꾸면 내가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 스코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나는 핑을 사야지.' 핑, 드라이버 뭐 2024 년식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분은 검색을 그렇게 안 하고 골프채 이렇게 검색을 한대요. 골프채.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골프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나온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버려두신 골프채예요." "아, 우리 남편이 옛날에 사 놨는데 요새 골프를 안 쳐서요." 뭐 이런 실제로 구매자와 과거 사용자 그리고 판매자가 다른 거래가 많이 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골프채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무슨 용도의 골프채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더더욱 모르죠. 그냥 대강 그냥 30만 원 정도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이 상당히 고가의 채들이 섞여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30만 원에 사다가 고 채 좋은 거 하나 예를 들면 뭐 드라이버 비싼 거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안에서. 그거 하나만 잘 어디다가 정말 전문적으로 골프채를 거래하는 네이버 골프 카페에다 갖다 놓으면 옥션이 붙어 가지고 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프채로 검색한 다음에 모델명으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저한테 애초에 저는 주식을 별로 안 해요. 또는 저는 대표님이랑은 좀 성향이 다르고요. 그냥 짠테크 조금 해요.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는 부끄러워하는 듯한 나는 별거 아니다라는 듯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로는 엄청난 겸손으로 느껴져요.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는 '아,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나랑 다르지 뭐. 나랑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많지 뭐.'라고 생각했다가 이 로블록스랑 당근마켓 골프채 거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은 기질적으로 애초에 가치 투자에 적합하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유튜브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어 가치 투자라는 게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된 자산을 산 다음에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쵸? 로블록스에서 1,000원보다 낮은 아이템. 그러니까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를 사야 만 원, 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 하지만 수익률로는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안 하니까. 그쵸? 그다음에 당근마켓 골프채 이게 사람들이 소외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유퀴즈 언더 블록에서 조세호 씨가 양배추 타짱할 때 소외당해서 저평가였다고. 근데 유재석이 발굴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채라는 이름으로 소외받은 자산을 이거 사실은 본질 가치가 이거보다 훨씬 높아라고 발굴한 다음에 모델명이라는 걸 붙여다가 적당한 가격, 적합한 가격에 파는 거죠. 이거 이상 가치 투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가치 투자 어려운 거 아니야? 난 재무제표도 못 읽는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누구나 있을 거고 그거를 벌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나도 알고 보니 투자자로서 되게 적합한 사람이네? 나 진짜 좋은 투자자네? 스스로가? 내가 기질을 갖추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쪼끔 더 이걸 한 단계 발전시켜 보면은 아까 그랬어요. 제가 가치 투자는 뭐냐?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시간이나 비용을 써서 수익을 내는 방법.
딴 사람들이 싸게 팔 때 샀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는 뭔가 가공을 거쳐서 비싸게 파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럼